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이니까 꼭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신하며 시장이 더욱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달러와 금 투자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색다른 주장을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건영 신한은행 IPS 본부 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소파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 뜨거운 이유는 뭔가요, 부부장님? 이제 낙관론이죠. 그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고 그 낙관론이 어떻게 보면 과도할 수도 있고 아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과도한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과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장?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맞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이라도 그런 기대감을 실망시켜 줬었을 때 주식시장이 이럴 때는 좀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짐 로저스나 이런 세계적 어떤 투자가들이 어떤 순간적인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가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 결국엔 이런 겁니다. 거든요. 낮아진 유가 역시도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단순히 돈 푸는 것만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그럼에도 생각합니다. 불구하고 그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산 가격은 그러면 계속 인플레이션이 없고 이자율이 낮으면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 아니야. 이런 낙관론까지 피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과도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 자산 가격이 결국엔 부채를 머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작은 충격 하나하나에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바이 더 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인데 바이 더 딥은 뭐냐면 밀리면 사자, 주가가 밀리면 무조건 사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투자를 또 잠식시켜 버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시장이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지만 글로벌 금융 거래의 거의 중심이 되는 통화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 거래라는 게 말이 어렵지 사실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을 빌리고 받는 것들은 거의 다 달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달러로 빌려가지고 달러를 팔고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는 투자를 했겠죠. 무언가 설비 투자 같은 걸 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황이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달러 값은 떨어질 미국이 작년만 해도 굉장히 독보적이었을 때는 예. 정리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달러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중기적으로는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을 땐 달러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자, 그래서 이 영상 13분짜리 영상은 제 링크 걸어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큰 얘기는 이거예요. 그냥 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는 달러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문제죠. 여기에 2007년도 영상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번 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3개월째 동결되면서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를 역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금리 속에 투자자들이 달러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보험료 납입과 자산운용,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루어지는 달러 연금보험입니다. 장기 우량 채권이 많은 미국 회사채에 투자해 국내 예금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최고 5%대의 연금액을 보장하는데 기존 연금 상품들의 저조한 수익률에 실망한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이제 제가 보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달러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달러 적금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달러 적금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기적인 목표죠. 단기. 그래서 입출금 요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 금방 환전해서 써야 되니까 환차손과 환차 이익을 볼 수 있고 또는 환전에 대한 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단기적인 달러를 뭐 축적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달러로 연금을 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이 달러 연금과 비교되는 것들로 우리가 변액연금을 볼 수 있고요. 원화자산. 그 다음에 변동금리 연금이 있어요. 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이제 설계사님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봐 봐요. 만약에 우리 고객님이 45세라 그러고 55세까지 내가 100만 원씩 내겠다. 그럼 1억 2천 내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65세에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금액을 받고 싶다. 이 연금액은 얼마 줄 수 있냐? 아무도 대답 못 해요. 이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 하고요. 이와 반면에서 달러 연금은 확정연금의 형태를 띠어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65세가 되면 같은 조건에서 얼마를 줄 수 있다 확정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매달 적립식으로 하든 일시납으로 하든 달러 연금은 가입하는 순간 연금액이 결정돼요. 쉬어가는 페이지로 부자들 금고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크게 보면 포트폴리오라고 합시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면 금 들어있고요. 안전자산이죠. 달러도 안전자산인데 금보다 뭐가 뛰어나죠? 유동성이 뛰어나죠.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축통화로 세계 어디서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이 하나 있어요. 이거 왜 갖고 있는지 알죠? 이거 상속세 재원으로 쓰는 용도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달러 연금을 들으면 내가 변액연금을 들었을 때랑 어떤 메리트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변액연금은 이렇게 돼요. 45세부터 연금을 내서 55세가 됐을 때, 이 돈이 65세가 됐을 때, 자, 그럼 1억 2천이라는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1억 2천. 그런데 이 1억 2천이 1억 7천. 여기가 되면 1억 4천이고요. 2.5%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되면 1억 7천이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 못하면 펀드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1억 2천을 원금 보존해 준다는 게 펀드보다 좋은 거고요. 불리한 점은 앞에서 사업비 많이 빼는 거고요. 자, 그러면 1억 2천으로 연금을 받으면 얼마냐? 370만 원. 여기서는 370만 원의 연금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70만 원. 여기서는 한 470만 원. 그리고 1억 7천을 받으면 얼마냐? 550만 원. 550만 원. 자, 그러니까 어느 걸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투자 성과에 따라서 이것이 다 달라지니까. 금리 변동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에 비해서 달러 확정연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돈이 뭐 1억 2천이 됐든 0원이 됐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약속된 65세가 되면 6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잖아요. 나는 이 수익률을 높게 보겠다. 3.45가 아니라 7%, 8%로 보겠다. 그러면 변액연금이 유리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서는 달러는 확정연금이니까 달러보험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달러보험은 또 이렇게 적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즉시연금의 형태를 띠어요. 또 그냥 오늘 내가 1억 2천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45세 가입 시점의 다음 달부터 확정연금을 줘요. 얼마? 그 다음 달부터 받겠다고 그러면 349만 원씩 연 받고요. 이거를 아까 적립식처럼
65세 받겠다 그러면 830만 원의 연금이 확정되고요. 뭐 참고로 뭐 나는 뭐 65세 받기로 했다가 55세 받고 싶어 그러면 540만 원의 연금이 확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입 시기별로 연금은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자산 중에 노후 부분을 달러로 하면서 확정으로 이제 받게 되니까 좀 더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국내 경기 변동, 국내 원화 가치 하락, 국내 실물 자산 하락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해지 쪽으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볼게요. 제가 보험을 20년을 했는데 2년 만에 원금 넘어가는 상품을 처음 팔아봤어요. 2018년 8월 1일 날 6천만 원을 고객님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지금까지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그랬으니까 376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해지를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해지 환급금은 6,70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6천만 원 내서 370만 원 받았고 해약 환급 6,700이요. 합치면 얼마예요?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년 만에 6천만 원을 7천만 원으로 수익을 낸 거죠. 이런 수익이 냈다는 것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이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8%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연금액이 확정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원금이 수익이 나서 내 주는 연금액보다 미국의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면 나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떤 보험 상품을 팔 때는 그 보험 상품을 아주 세세히 분해해서 제가 팔아놓고 10년, 20년 지나도 고객분들한테 욕을 안 먹는 상품을 그래도 저 나름대로 선별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고 찾아뵐 때 자세한 사항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달러 이야기는 꼭 변액연금을 가입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저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달러 이야기 또 투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은 시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